기재부가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이렇게 발표를 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무슨 내용인지 어쨌든 그 다음 달 21일, 2월 달 21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시행령 개정 이걸 이제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을 올해에서 내년 5월 9일까지로 1년 연장을 하고, 이 경우 다주택자는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 때 기본 세율의 20-30%를 더한 중과 세율이 아닌 기본 세율에 따른 세금만 내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이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중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예컨대 현재 사는 집에서 이사 갈 집을 새로 매수했다면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세금이 중과되지 않는다. 이건 비규제 지역 이렇게 과 동일하게 바꿔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방 저가주택, 농어촌주택의 종부세, 양도세 특례 대상이 확대된다. 공시가 3억 원 이하의 비수도권으로 광역시 특별자치시 등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종부세, 양도세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2주택자의 경우, 그러니까 소도시, 공시가 3억 원 이하의 비수도권인데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곳, 그런 곳은 빼준다 라는 겁니다. 빼준다. 자, 그래서 수도권은 배제되나,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 연천과 인천, 옹진, 강화구는 수도권 쪽 인구 감소 지역과 접경 지역 모두 해당돼 특례 대상에 포함되었다 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잠깐 드리고, 이걸 말씀을 드리면은, 자, 4원형 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액 요건이 상향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종전에 조합원에게 무상 저가로 제공하는 4원형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이거나 공시가 3억 원 이하일 때는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했는데, 세제 개편 후 4원형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가액 요건이 공시가 3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바뀔 전망이랍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뉴스를 거론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았을 때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무언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다주택자가 매수할 유인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미전님 반갑습니다. 네, 늦었습니다. 네. 자, 제가 늦었다고요. 네. 클로지님 반갑습니다. 네. 없죠? 네. 없어요. 네. 에스터님 반갑습니다. 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나오더라도 결국은 다주택자에게 집을 사도 된다 라는 무언가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말짱 꽝입니다. 말짱 꽝. 네. 자, 법인한테 추가로 매수하세요 라고 해서 법인은 취득세가 몇 프로예요? 한 채를 사더라도 법인은 12.4%죠. 네, 법인은요. 네. 그리고 법인 종부세요. 네. 1원만 있어도 공시가 곱하기 3%예요. 자, 공시가 1억이잖아요. 그러면 매년 300만원 정도 내게 됩니다. 네. 거의 지방세가 20% 더 붙어요. 그러면 360만원 정도 내는 거예요. 자, 다주택자한테 결국은 집을 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저희한테 딱히 도움될 건 없다고 보이네요. 자, 앱솔님, 법인 취득세 내린다고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없잖아요. 네, 아직까지 내리지 않았다 이겁니다. 자, 이게 취득세가 12에서 6%로 내린다는데, 근데 이거 갖고 안 낸다라는 거죠. 네, 자, 취득세 6%, 여기 뉴스를 보시면은, 자, 이거 보세요. 요거예요. 아직까지 없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세가 이제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주요 유인책인데, 지금 보시면은 앞으로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네, 3주택자에게는 4%, 4주택자 이상 법인에게 6%.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낮추든 뭐든가 떠나가지고 결국 법인한테도 매수하는 그 유인책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앱소님. 그래서 제가 이게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자, 아무튼 간에 이 부동산 시장은요, 올해도 역시 혼탁할 겁니다. 네. 잠깐 둔촌 주고
이 청약 경쟁률 낮았잖아요. 네, 낮고 플러스 계약률 좀 높이기 위한 임시 방편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자, 둔촌주공이 만약에 여기서 계약률이 엄청나게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사채 또 갚지 못하고 뭐 그렇게 되다가 대한민국 채권시장이 붕괴된다, 그러면은 정말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미봉책인 거죠. 딱 요거, 네, 둔촌주공만 넘어가자 라고 한 것 같고, 그리고 결국은 취득세 중간은요, 저는 2024년도는 되어야지 네, 갈 것 같습니다. 자, 알라알라 코알라님께서 설 지나서 사면 인생 나락 가지 않나요? 예? 뭔 말이에요? 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설 지나자마자 바로 사면 안 돼요. 네, 8월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일단 관망이에요. 네, 지금 막 서울에 반등 찾아왔다고 여러분 뉴스 호도하는 거 보셨죠? 코알라님 봤어요? 자, 서울 부동산 반등 왔다고 한 거 봤냐고요. 네?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뉴스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뉴스예요. 어떻게 반등합니까? 가격이 반등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지금 어떤 특정한 아파트가 네, 반등이 와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집주인들 환호성 지르고 있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네. 그런 거 믿지 마세요. 대세는요, 꺾을 수가 없습니다. 자, 대세적인 하락이 올 때는요, 반등도, 국지적인 반등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큰 물줄기는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인 침체로 갈 확률이 높다. 왜? 여러분, 강남이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강남이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대치음마가 자, 2022년 1월달부터 해가지고 쭉 홀딩하다가 언제부터요? 7월달부터 쓱 꺾이기 시작했어요. 자, 하락한지, 자, 투자 심리가 강한 재건축 아파트는요, 하락한 지가, 이 투자 심리가 실거주적보다 투자 심리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먼저 반영하는 거예요. 이 강남 아파트 중에서도, 네, 먼저 꿈틀 걸었다라는 겁니다. 자, 얼마 빠졌어요? 6억 정도 빠졌는데, 18억 5,900. 이 거래가 되었잖아요. 자, 보세요. 네. 자, 7월 때부터 해서 이제 빠졌습니다. 5개월 빠지고 반등 치고 올라가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자, 5개월 만에 반등 치고 다시 V자 반등해서 올라가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V자 반등해서 다시 24까지 올라가려면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야 돼요. 아니, 음마아파트 뭐 통과했죠? 네? 무슨 심의 통과했나요? 도시계획위원회? 음마아파트가 네? 뭐가 통과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음마아파트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여기 있네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되었다. 네. 35층. 네. 이걸 되었죠. 네. 이거 되었대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서울의 주요 지표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음마아파트가 네, 갑자기 V자 반등해서 올라간다고요? 이거 통과했다고? 불가능한 이야기죠. 용적률이 204%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용적률은요, 함부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특혜로 작용되기 때문이에요. 네. 자, 네, 에이진님 반갑습니다. 네. 그렇죠, 비전님. 잠깐의 반등이 주식의 데르켓 바운스처럼 나올 거라고 몇몇 저명한 부동산 전문가들이 벌써부터 말했잖아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일시적인 반등은 올 수 있다. 네. 반등이 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거잖아요. 네. 하락이 쭉 있더라도 네, 여기서 뭡니까? 쭉 있어서 반등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되면서 안정화된다 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뭐 갑자기 아파트가 주상 떨어지다가 갑자기 V자 반등해서 올라간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넌센스라는 겁니다. 믿지 마시고요. 네,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기다리세요. 네, 기다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대구로 가야 됩니다. 네, 여러분, 제가 부산 아파트 매수하지 마라, 뭐 대전 아파트 매수하지 마라, 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돈의 흐름이 거기를 안 가요. 네, 쩐들이 거기를 안 간다니까요. 쩐들은 절대적인 금액대가 매우 저렴해진 곳만 갑니다. 그게 바로 대구예요.
네. 대구가 언제부터 하락했습니까? 네. 여러분, 대구가 언제부터 하락했어요? 이 6대 광역시 중에서 제일 먼저 하락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저기 대신센터를 잘 해볼까요? 제가 대구의 주요 지표 중에 하나인 이 대신센터를 잘 보자고요. 자, 언제부터 하락했어요? 자, 2021년 3월부터 네, 고점 7억 3,200을 찍자마자 하락했어요. 1년 10개월 동안 하락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더 멀어요. 네. 자, 올해 37,000세대예요. 37,000세대. 대구가 인구가 240만입니다. 37,000세대가 3을 곱하잖아요. 얼마예요? 네. 11만 명, 12만 명이 움직여야 돼요. 네. 자, 그러면은 12만 명이면요. 거의 5%가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내년에 보세요. 2만 3천 세대. 6만 세대입니다. 6만 세대. 그러면 18만 명이 움직이는 거고요. 네. 이거 같이 합치잖아요. 네. 2만 1천, 3만 7천, 그러면은 5만 8천에다가 여기 7만 천. 네. 8만 천이에요. 8만 명이 움직인다. 24만 명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22, 23, 24. 24만 명. 즉, 대구 인구의 10%가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한 인구의, 네. 한 지역의 인구 중에 10% 움직인다? 큰일 날 소리예요. 네? 여러분 아파트 1000세대 중에 100세대가 이사가 나간다는 겁니다. 100세대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아기가 맞아야지. 여러분, 전세금 있잖아요. 내 집을 팔거나 내 집을 전세나 주거나 해서 자금을 만들어야지 내가 이사 가서 잔금을 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구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못 가요. 못 갑니다. 네. 자, 그래서 7억 3천을 찍고 3억 1,300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얼마예요? 4억 6천, 4억 1천, 4억 2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전세가 얼마요? 2억 4천. 원래 얼마? 전세가 5억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네, 5억까지 갔다고요. 네. 자, 그런데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훨씬 더 떨어지는 역전세가 펼쳐졌다 라는 겁니다. 네. 자, 지금 갭은 1억 7천 정도예요. 왕년에 대신센터를 잘 나갔습니다. 왜? 자이니까요. 더블 역세권 아닙니까? 청라 언덕역의 더블 역세권. 네, 더블 역세권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양말 골목도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침구의 명물거리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 개성초 중학교 같이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건너편에 남산 자이하늘채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네. 플러스 건너편에 또 남산 롯데캐슬 또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네. 9억 5천을 찍었는데 누가 9억 5천 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9억 5천 샀는데 지금 3억 5천이 작살 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입주하는 게 입주가 2월달이죠. 청라 헬스사이 있고 뭐 그래요. 네. 아무튼 요렇게 지금 주변에 우리 보시면은 대구의 입주 물량이 얼마나 많은지 네. 보시면은 이렇게 입주가 이거 다 새로 입주하는 거예요. 와, 장난 아니죠? 다 빨갛죠? 여러분, 여기서 세례수가 1000세례 넘는다? 네. 1000세례 넘는 굵직굵직한 단지만 또 네.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겁니다. 네. 어마어마 많죠. 자, 500세대 더 많고요. 네. 자, 아무튼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 청라 언덕역 일대 대신센터를 자이도 지표로 넣고 보세요. 네. 지표로 봐야지 이 부동산의 흐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네. 네, 서로 인사하는 분위기 매우 좋네요. 네. 자, 그래서 먼저 떨어지고 많이 떨어진 지역. 자, 2021년 초반부터 떨어진 이 대구에 앞으로 지금 떨어진 지 2년이고요. 앞으로 더 떨어질 일만 남았다. 네, 이거예요. 자, 오늘의 실거래. 네, 직전 거래 대비 상승 거래가 252건이고 직전 거래 대비 하락 거래가 370건이네요. 네, 이 보시면은 자, 서울 상봉 듀오트리스. 네. 이전 거래보다 2억 5천인데 직전 거래가 언제요? 20년 10월이에요. 네. 자, AID 차관주택. 네. 직전 거래 23년 1월. 네. 이런 게 아까 네. 빌라
빌라랑 마찬가지죠. 네. 자, 뭐 하여튼 간에 이 편의 세상 센트레빌. 네. 광명시 하안동. 네, 보시면은 자, 직전 거래가 9억이고 네. 10억 5천에 이렇게 거래가 되었는데요. 이걸 왜 사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 자, 현두님께서 버머 앱들 좀 봐주셔요. 네. 버머 앱들의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자, 현주님. 버머 앱들의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자, 이거 저번에 제가 다뤄드렸었는데, 어쨌든 간에 수성구에서, 네, 그렇게 좋지 않은 입지입니다. 네. 수성 몇 가동이에요? 네. 수성 3가동이 여기 대형 아파트가 모여있는 화성, 롯데캐슬, 뭐, 하늘채, 이렇게 있잖아요. 네. STX로도 있고, 건너편에, 네. 황금동이랑 마찬가지죠. 범어동은 범어동인데, 네. 범어동, 황금동, 네. 입지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왜? 도로를 사이를 두고, 여기는 그냥 나홀로 덩그러니 둔 아파트예요. 네. 자, 그래서 미소님이 더 곡선이나야 취득세 중과 폐지, 그리고 더 기다리면 양도세 비과세 나오겠죠. 네, 당연합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네. 이 버머액들 보세요. 상승 날 때 얼마가 올라왔습니까? 11억까지 올라와요. 11억. 지금 얼마예요? 6억 5천입니다. 여러분, 반토막이에요. 반토막.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거 살래요? 아니면은 만촌 삼정 그린코아 이거 살래요? 네, 이거 살래요. 어떤 거 살래요? 더 빠집니다. 만촌 삼정 그린코아 더 빠져요. 네, 거기다가 만촌 자이를 해. 네, 이거 언제 입주해요? 지금 이제 곧 입주가 진행이 된다 이겁니다. 자, 이게 정확한 날짜 나오나요? 네, 1월 며칠인지 입주 나와요? 1월 며칠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정확한 날짜? 네, 아무튼 간에 뭐 1월 이제 입주를 하고 있겠죠. 네. 자, 잠깐만요. 그래서 투자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투자할 때가. 여기도 지금 더 떨어질 거예요.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언제요? 자, 올해, 내년 6만 세대예요. 6만 세대 남았는데 지금 삼성 그린코아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더 빠지겠죠. 이게 더 빠진다? 그러면 이렇게 범어동도 아닌 황금동도 아닌 애매한 입지인 이 범어액들 더 빠진다 라는 겁니다. 장경순이 수성 범어 W 오피스텔이에요. 아이고야. 네. 자, 수성 범어 W 오피스텔 105동 54층 처분해야 할까요? 질문이 떨어졌습니다. 질문이 떨어졌다고요? 네. 자, 보시면은 W이죠, W. 네, W. 네, W 오피스텔하고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오피스텔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오피스텔 분양가가 얼마예요? 오피스텔 분양가요. (5억 7천) 네. 평수가 2개죠. 네. 보시면 이래요. 네. 자, 어때요? 오피스텔입니다. 네. 오피스텔. 자, 둘, 셋. 일반 34평 아파트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전용 면적이 84잖아요. 84. 네. 그래서 180제곱미터가 되어야지 이게 84 타입이에요. 50평으로 보시면은 네. 지금 4억 6,500까지 떨어지네요. 4억 6,500까지.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자, 어쨌든 오피스텔입니다. 이게 참 애매해요. 어떻게 할지. 지금 팔려고 해도 팔기가 어려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오피스텔을 과연 갖고 가야 되냐, 이게 참 의문일 겁니다. 제 생각은요, 잘라내야죠. 가능하면은 무피다, 네, 피1000이다 이러면 땡큐로 잘라내야 돼요. 네. 근데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은 참 애매합니다. 네, 애매해요. 근데 지금 이 마피1000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
잘라내는 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안 잘라낸다, 잘라내지 못한다, 그러면 장기간 좀 들고 가셔야 됩니다. 네.